안녕하세요. 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쇼박스의 대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선배도 아니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제가 앞에 쓴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뭐 특별한 점이 있다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대학생이 경험을 많이 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라고 주신 자리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꽃은 물만으로 자라나요. 소통하는 강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꽃 선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우 참담하네요. 괜한 걸 물어봤나? 혹시 꽃 선물 받았다 하시는 분은 최근에 받은 꽃 어떻게 집에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네 맞아요. 네. 네, 놀랍게도 여기서도 보여요. 네. 꽃 선물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싱싱하게 아직도 잘 있나요? 아, 그렇진 않군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졸업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사랑하는 이가 준 사랑이 듬뿍 담긴 꽃도 집에다 놓으면 사실 일주일도 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꿈의 꽃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꿈을 갖게 됐는데 그 꿈이 사실은 글로벌 인재가 되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영어를 잘하시게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더라고요. 또 괜히 백인이나 흑인이나 외국인 친구 보면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그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일도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아, 나 좋아. 미국에 가야 되겠다. 꿈은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4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영어 회화원도 다니고요. 교내에 있는 외국인 교류 동아리도 가입하고 뭐 카투사나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영어 시험도 준비 열심히 하고 저의 첫 번째 꿈의 꽃이 한 번에 활짝 잘 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화려한 꿈 그리고 즐거운 파티 이걸 예상했는데 솔직히 저의 첫 번째 꿈의 꽃은 활짝 피지 않았어요. 새벽에 영어 해야 학원 등록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교류 동아리 들어갔더니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너무 늘었어요. 그리고 카투사, 교환학생, 간 친구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저의 꿈은 이렇게 다 처참히 깨졌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솔직히 조금 많이 좌절했어요. 오면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실패가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영어 말할 때마다 창피하고 교양 영어도 재수강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 싫고 영어 강의라고 써있는 과목은 피해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첫 번째 화분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는 꿈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줬던 꽃이 혹시나 햇빛 없는 곳에서 물을 줬던 건 아닌가? 사실 제 바깥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 미국 뭐 대단해 영어 못하는 게 뭐 어때 그래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한국어만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자 목소리도 좋다고 하고 발음도 좋으니까 그냥 한국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의 햇빛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일교포라고 일본에서 제일교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놀랍게도 한국으로 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알다시피 대학 입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같이 갈래 하고 나 한국어 교육하고 싶어 해가지고 과감하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별거는 못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트로트 교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어 문화 교실, 한국어 놀이 교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영어로 너무 짓눌려 있어서 그런지 한국말 얘기하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한국어를 영어처럼 생각하는 친구들 앞에서 한국어를 내가 영어인 마냥 능통하게 되게 유연하게 하니까 되게 마치 뭐가 내가 된 것 마냥 너무 기뻤어요. 뿌듯하고. 근데 이 꿈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다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전 또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대학에 들어온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이 대학에 들어온 거 하나로만 해도 힘이 돼줄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 지위에 똑똑한 친구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노하우를 저렴한 점심값에 하나 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종류별로 모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조금씩 모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하나 둘 전달하면서 갔어요. 학교마다. 처음에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보고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중고등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어린 대학생을 믿고 교육의 현장에 기회를 잘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넌 종교단체에서 왔니? 아니면 무슨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왔니? 너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니? 저는 일일이 다 설명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해에 4개의 학교에서 OK를 했어요. 물론 4개의 학교는 다 여중 여고였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그쪽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저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로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2개, 3개, 4개 여러 학교 다니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제가 성취감도 들고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엔 조금 더 요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다른 학교 이웃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조금씩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뭐 박람회 같은 데도 초청을 받기도 하고 여러 교육 현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자기도 앞에 나와서 교육 강의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발표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손을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는데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대요. 손을 묶어버리고 싶대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스피치나 토론에 대해서 친구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에 스피치 도서를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사실 저 책 읽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힘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런 책을 찾아보면서 스피치 공부를 하게 됐고 스피치 동아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인강도 찍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보면 분에 넘치는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교육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봉사에 대해서 그 교육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게 1년에 연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운 좋게도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래, 글로벌 인재 좋은 친구들 가라고 하고 나는 국내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 강의를 해보는 거 어떨까?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이 꿈이 2번째 꿈이죠. 알고 보면 화분을 이동한 2번째 꿈.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하거든요. 제가 복수 전공으로 심리 전공을 하고 있는데 심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누가 제 얘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써놨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 얘기는 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얘기 같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로저스의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얘기인데요. 말 조금 어렵죠?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경험하다 보면은 어느새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이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 독립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 분리 독립이 건강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부모의 기대나 요구가 마치 자신의 요구인 것 마냥, 자신의 꿈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남의 경험으로서 자기의 씨앗을 키우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살아가지고 부도 얻을 수도 있고 사회적 명예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경험을 살게 됐을 때 인간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정을 안게 된대요. 사회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나 혼자 괜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도 공허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순히 부모 탓하고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삶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면 앞으로의 지금을 이걸 안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선택할 것인지 부모의 경험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주위의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저조차도 많이 그랬었어요. 첫 번째 화분에 꽃에 물을 열심히 줬을 때 진짜 너무 어둡고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화분을 들고 조금 이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햇빛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햇빛을 보게 되면 좋은 점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조명을 받았을 때는 더 몰입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성공하신 연사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그런 빛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수학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과학계의 큰별이 됐고 TV 뉴스 앵커를 진행하다가 TV 프로그램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 오프라 윈프리가 최고의 토크쇼 MC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들 봤을 때 단순하게 부럽다, 멋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사실 자기가 잘 비치고 조명이 잘 드는 때 앞에서 쓴 것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부각이 된 것뿐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이걸 생각하고 찾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로저스 이론에 살짝 제가 하나 얹어봤어요. 화분 이론이라는 건데 단순하다라는 거죠. 물론 자신의 햇빛을 찾으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그 노력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마치 화분을 들고 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의미라는 것이 추구되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너는 미래의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 삶이 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자기가 화분을 두고 움직이면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그 둘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 그 자체라고 말이죠.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